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비효율적입니다. 영어와 일본어처럼 정교한 문자 체계에 비하면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죠. 애플 본사의 한 회의실, AI 개발팀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글의 기술적 한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한글의 입력 방식이 AI 번역 시스템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는데요. 바로 이 순간 한 연구원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플 AI 개발팀의 선임 개발자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글과의 만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엔 그저 귀찮은 업무 파견이라고만 생각했던 한국행이 어떻게 세계적인 발견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모든 일은 6개월 전 애플 본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팀은 인공지능 자동 번역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됐는데 유독 한국어만 계속 오류가 발생했죠. 또 한국어야? 저는 한숨을 쉬며 모니터를 노려봤어요. 솔직히 당시엔 한글이란 문자가 얼마나 특별한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시아의 또 다른 복잡한 문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데이비드, 이 오류 패턴이 좀 이상해. 동료 제니퍼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다른 언어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야. 한국어가 뭔가 특별한 것 같아. 전 그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특별하다고? 영어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 언어 아닌가? 아마 우리 알고리즘이 미숙한 문자 체계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겠지. 하지만 데이터를 더 살펴볼수록 한글의 구조가 정말 독특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하는 방식이 마치 디지털 코드와 비슷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죠. 그러다 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데이비드, 한국에 있는 우리 연구소로 가봐. 한글을 직접 접하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차분하게 말하는 팀장의 목소리에 저는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일본이면 몰라도 한국에서 뭘 배울 게 있다고. 하지만 회사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죠. 한국행 비행기 표가 준비됐어요. 비서가 이메일을 보냈을 때 저는 그저 짜증스러웠습니다. 세계적인 AI 개발자인 제가 왜 한국 같은 곳에 가야 하는 건지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만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도 이번 출장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사라지는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제 마음속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뭔가 달랐어요. 공항은 너무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죠. 입국 심사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에 살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 입국장을 빠져나와 공항 철도를 타는 동안 주변의 한글 간판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아직은 외계어처럼 느껴졌지만 묘하게 질서정연해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더 놀라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는 모습, 카페에서 음료를 서빙하는 로봇들, 지하철에서도 끊기지 않는 오지 네트워크. 이거 미국보다 낫잖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다음날 아침 한국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현지 파트너가 될 김준호 개발자를 만났어요. 밀러 씨, 환영합니다. 저희 연구소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준호의 악수는 단단했고 영어도 유창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 연구소라면 이해가 되는데 한국에 왜 이런 큰 IT 연구소가 있지?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발견들과 충격적인 진실들, 그리고 제 인생의 완전한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연구소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어요. 연구소는 성수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우리 실리콘밸리 못지않게 세련된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여기가 서울의 실리콘밸리라고 보면 돼요. 준호가 말하며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죠. 준호는 제게 한글 입력 시스템부터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가 되는 거죠. 처음엔 그저 다른 문자 시스템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컴퓨터에서 직접 타이핑을 시작하자 뭔가 다른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걸 한번 보세요. 준호가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를 번갈아가며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는 가나를 입력한 다음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중국어도 발음을 입력한 후 한자를 선택해야 하고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어요. 자음과 모음을 누르는 즉시 화면에 완성된 글자가 나타났죠. 일본어로 한 문장 입력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저도 모르게 일본어 입력에 짜증이 났어요. 반면 한글은 놀랍게도 빨랐습니다. 이건 정말 효율적인데요? 제 말에 준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사용하지만 외국인들이 보면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한글은 모아쓰기 방식인데 이게 디지털 환경에서 정말 효율적이에요. 준호의 말에 저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제야 우리 AI 번역 시스템이 왜 한국어에서 다른 패턴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로 입력하는 시간을 측정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입력 속도가 다른 아시아 언어들보다 최소 3배 이상 빨랐어요. 이게 가능한 거야? 저는 믿기지 않아 여러 번 테스트를 반복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의 완벽한 문자라는 걸 왜 몰랐지? 데이터를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지 600년이 됐는데 마치 디지털 시대를 예견한 것 같지 않나요?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AI 번역 시스템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알고리즘은 서양 언어 구조에 맞춰져 있어요. 한글의 독특한 조합 방식을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날 밤늦게까지 저희는 새로운 알고리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한글의 초성 마이너스 중성 마이너스 종성 구조를 모방한 데이터 처리 방식이었죠. 이틀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 알고리즘을 적용하자 번역 오류율이 78%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혁명적인 발견이에요. 준호가 환호성을 질렀죠. 저도 흥분해서 본사에 즉시 보고했습니다. 팀장의 반응도 열광적이었어요. 데이비드,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이걸 더 연구해봐. 그날 저녁 준호가 저를 한국 전통 주점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성공을 축하하며 소주를 마셨죠. 한국에 오기 싫어했다면서요? 준호가 장난스레 물었어요. 저는 부끄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날 연구소에서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글과 디지털 시스템의 연관성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우리는 한글 기반 AI 시스템이 다른 언어 기반 시스템보다 15%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연구소 문서보관실에서 뭔가를 발견했다며 흥분해서 저를 불렀어요. 밀러 씨, 이것 좀 보세요. 그가 내민 건 낡은 문서철이었습니다. 일본어로 쓰여 있었지만 준호가 대략적으로 번역해 주었어요. 이건 1990년대 초반 일본 정부 산하기관에서 진행한 연구 보고서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도 30년 전에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죠. 뭐라고요? 그럼 왜 이런 연구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거죠? 준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연구는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됐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비공개 도장이 찍혀 있었고 첨부된 메모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이 일본어보다 우수하다는 이 연구 결과가 공개될 경우 일본의 문자 체계와 IT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외비로 관리할 것. 일본이 한글을 인정했다면 지금 IT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겠군. 저는 충격에 휩싸인 채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밤새 이 발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발견을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일본은 자국의 언어적 자존심과 IT 산업 경쟁력 때문에 한글의 우수성을 의도적으로 숨겼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저는 우리의 연구 결과와
일본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담은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에 서울에서 국제 IT 컨퍼런스가 열려요. 거기서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준호의 제안에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진 않았어요. 논문 초안이 완성되고 컨퍼런스 참가 신청을 하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컨퍼런스 발표 이틀 전 제 호텔 룸폰이 울렸어요. 데이비드 밀러 씨죠? 저는 일본 경제산업성 소속 다카하시라고 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저를 감쌌죠.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귀하가 발표하려는 논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로비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내려가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죠. 밀러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논문이 공개되면 일본과 한국 간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일본의 IT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건 학술적 발견입니다. 진실을 숨길 이유가 없죠. 제가 반박하자 다카하시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일본에서 일할 계획이 있다면 이 논문은 발표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애플이 일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고 더 이상 공손함은 없었죠. 다카하시가 떠난 후 저는 바로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방금 일본 정부 관계자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상황을 설명하자 준호도 놀랐습니다. 진짜요? 이런 식으로까지 막으려고 할 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한편으론 일본 정부의 압력이 무서웠고 다른 한편으론 이 중요한 발견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숨기면 30년 전 그 일본 연구원들과 뭐가 다를까?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나는 진실을 숨기지 않을 거야.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다짐했습니다. 곧바로 준호에게 연락했죠. 논문 발표를 계속 진행해요. 진실은 알려져야 합니다. 준호의 눈이 빛났어요.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겠습니다. 우리는 발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이메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을 일본 디지털청의 내부자라고 소개했어요. 밀러 씨, 당신의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30년 전 보고서 외에도 우리가 최근에 진행한 내부 연구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것이 당신의 발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일본 정부는 2010년대에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고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이 일본어보다 최대 4배까지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 역시 국가보안 명목으로 기밀 처리됐죠. 이건 대단한 증거야. 저는 흥분해서 준호에게 파일을 전달했어요. 준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논문을 완벽하게 뒷받침해줘요. 이걸 포함시켜야 해요. 컨퍼런스 당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IT 전문가들로 가득 찼어요. 제 발표 세션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이 모였습니다. 앞줄에는 다카하시도 보였죠. 그의 시선은 저를 압박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단순한 기술적 발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최고의 문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이를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숨겨왔어요.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는 우리의 연구 결과를 하나씩 발표했습니다. 한글 입력 시스템의 효율성, AI 번역에서의 우수한 성능, 그리고 일본 정부가 숨겨온 보고서들. 마지막으로 익명의 내부자가 보내준 최신 자료까지 공개했죠.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언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발견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홀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다카하시는 얼굴이 굳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발표 직후 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CNN, BBC, 그리고 여러 아시아 언론사들이 저의 발견에 관심을 보였죠. 밀러 박사, 이 발견이 글로벌 IT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은 AI와 자연어 처리 분야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IT 기업들이
한글의 구조를 참고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될 거예요. 제 대답이 다음 날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일본에서 왔어요. 제 발표 이후 일본 IT 업계에서도 한글 기반 입력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의 한 유명 벤처 CEO는 우리는 이제 한글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이를 배우려 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죠. 발표 다음 날 준호와 함께 연구소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그가 휴대폰을 보더니 갑자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밀러 씨, 믿을 수 없어요. 우리 논문이 벌써 5만 번이나 다운로드 됐어요. 전 세계 IT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준호 씨,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발표 이후 일주일간은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었어요. 세계 각국의 IT 기업과 연구소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가 한글 기반 AI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죠. 애플 본사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밀러 박사의 발견은 우리 회사의 AI 전략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일본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부정적이었지만 점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최대 IT 기업 소프트뱅크의 CEO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밀러 씨, 당신의 연구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도쿄에 와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는 이런 전개에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한글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네요.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제안했어요. 이왕 한국에 오신 김에 세종대왕 기념관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한글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저는 한글 창제의 역사를 자세히 배웠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 그 철학적 배경, 그리고 당시의 혁신성까지. 놀랍네요. 15세기에 이런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설계했다니. 전시관을 돌아보며 감탄했어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하셨어요. 그 철학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도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뭘 배울 게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기술적 혁신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 과학과에서 한글 구조 기반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학과장은 인터뷰에서 밀러 박사의 연구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고 말했어요. 일본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대학의 연구팀이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일본어 입력 시스템에 적용하는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다카하시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변화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된 겁니다. 한국 체류 마지막 주, 한국 정부에서 특별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밀러 박사님의 연구가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청와대 방문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대통령은 저에게 한국과 한글의 친구라는 특별 명예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 메달은 한국과 세계 IT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만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제가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한 건 순전히 운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준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의 태도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네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잖아요. 이제 한글을 어떻게 생각해요? 준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지혜와 혁신이 담긴 유산이야. 이걸 발견하게 해준 준호 씨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샌프란시스코 본사의 팀장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좋은 소식이야. 이사회에서 결정했어. 우리가 서울에 한글 AI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어. 그리고 내가 초대 센터장을 맡아주었으면 해. 전화를 끊고 준호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의 눈이 환하게 빛났죠. 정말요? 그럼 밀러 씨가 계속 한국에 있게 되는 건가요?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를 부센터장으로 추천할 생각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공항 도착 후 출국장으로 향하던 중 한글로 된 간판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한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도 한글을 이해하게 되었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지나며 심사관에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본사에서는 제 연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고 바로 한글 기반 AI 프로젝트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CEO도 직접 미팅을 요청했죠. 데이비드, 자네가 발견한 것은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야.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새 팀을 꾸렸습니다. 목표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AI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것이었어요. 준호도 특별비자로 미국에 와서 함께 일하게 됐죠. 밀러 씨 덕분에 꿈 같은 기회를 얻었네요. 준호가 첫날 사무실에 들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든 건 한글 덕분이죠. 우리 팀은 불과 3개월 만에 놀라운 성과를 이뤘어요. 한글 구조 기반 AI 엔진을 개발했는데 기존 엔진보다 처리 속도가 40% 빨랐습니다. 이 소식이 IT 업계에 퍼지자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가 한글 AI에 뛰어든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일본에서 일어났어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디지털 혁신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는데 객석에는 일본 IT 기업 임원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글의 효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문자 비교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견입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 일본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줄을 서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의 눈에서 진정한 호기심과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그 포럼에서 저는 일본 니케이 신문과 인터뷰를 했어요. 밀러 박사, 한글과 일본어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자가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한글은 최신형 전기차고 일본어나 중국어는 가솔린 차량과 같습니다. 둘 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만 효율성과 미래 지향성에서 차이가 있죠. 이 인터뷰가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놀랍게도 일본 젊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한글 학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의 구조를 이해해야 미래 IT 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거죠. 도쿄의 한글 IT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MIT에서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강연장은 학생들로 가득 찼죠.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600년 전에 디자인된 완벽한 알고리즘입니다. 제 말에 청중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강연 후 컴퓨터 공학과 학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밀러 박사, 우리 대학에서 한글 컴퓨팅 과정을 개설하고 싶은데 자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변화들이 계속되는 동안 서울의 한글 AI 연구센터도 빠르게 성장했어요. 준호가 센터장으로서 훌륭하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그와 소통했는데 항상 새로운 발견과 아이디어로 가득했죠. 밀러 씨, 한글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이 97% 정확도를 달성했어요. 영어 기반 시스템보다 12% 높은 수치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세계 IT 혁신상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밀러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이 상은 IT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였죠. 수상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김준호 씨,
그리고 600년 전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수상식이 열린 샌프란시스코 호텔 연회장에는 전 세계 IT 리더들이 모였어요.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는 순간 객석에서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날아온 것이었죠. 감격스러운 마음에 그를 무대로 초대했어요. 이 상은 준호 씨와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이 발견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밤 준호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베이브리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1년 전만 해도 제가 한국에 가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기억나요? 웃으며 물었습니다. 준호도 웃었어요. 네. 처음에는 한국과 한글에 대한 편견이 심하셨죠.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네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글의 팬이 되고 심지어 서울에 연구센터를 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밀러 씨,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책을 쓸 생각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서 살아볼 생각도 있어요. 정말요? 그럼 정식으로 한국어를 배워야겠네요. 준호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죠. 다음 날 아침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함에는 전 세계에서 온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일본 교토대학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한글과 일본어의 미래 공존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그 이메일을 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이 정말 변하고 있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강연차 일본을 방문한 것은 수상 후 약 2개월 뒤였어요. 교토대학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IT 기업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 객석을 둘러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다카하시였습니다. 그는 이제 일본 디지털청의 고문이 되어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한글과 일본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발표가 시작됐어요. 저는 문자 간의 우열을 가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각 문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으니까요. 다만 디지털 시대에 어떤 문자 체계가 더 효율적인지는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글과 일본어의 입력 방식, AI 처리 효율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응력 등을 비교하며 발표를 이어갔어요. 놀랍게도 청중들은 매우 개방적인 태도로 경청했습니다. 심지어 질문 시간에는 일본어의 디지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의 어떤 요소를 참고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나왔어요. 강연 후 다카하시가 다가왔습니다. 밀러 박사,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적대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사실 당신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변화할 때가 됐습니다. 다카하시는 저를 교토 외곽의 한 전통 요정으로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실은 30년 전 한글 연구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했던 사람 중 하나가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 연구가 묻힌 것을 후회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셨죠. 왜 지금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건가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다카하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필요한 것이니까요. 일본이 미래 디지털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한글에서 배워야 한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구나. 일본의 태도 변화는 전 세계 IT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교토 방문 이후 유럽과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도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특히 언어학자들과 컴퓨터 과학자들이 한글의 구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의 강연에서는 한글은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는 동안 한글 AI 연구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서울 연구센터에서는 한글 기반 범용 AI를 개발 중이었고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는 이를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강연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준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밀러 씨, 이제 전 세계 대학에서 한글 컴퓨팅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옥스포드, 하버드, 북경대, 심지어 도쿄대학에서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요?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네요. 준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글이 세계 IT의 미래를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밀러 씨였죠. 그날 저녁 서울 광화문 앞을 걷다가 세종대왕 동상 앞에 멈춰 섰어요. 600년 전 이 위대한 왕이 만든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혁명을 이끌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이걸 아신다면 얼마나 뿌듯해하실까 생각하며 고개 숙여 경의를 표했어요. 연구 성과가 계속되면서 유엔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 디지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한글을 디지털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문자 체계로 선정했어요. 시상식에서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600년 전에 태어났지만 21세기 디지털 세계에 완벽하게 적응한 유일한 문자입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저에게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죠. 밀러 아저씨, 우리 한글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글자인가요? 한 어린 소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글자예요. 여러분은 정말 행운아들이죠. 제 대답에 교실 전체가 기쁨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느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안 저는 늘 한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밀러 박사는 왜 이렇게 한글에 열정적인가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진실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것은 과학자로서의 의무니까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꿈이었던 책과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어요. 디지털 혁명의 숨은 영웅, 한글이라는 제목의 책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다큐멘터리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됐습니다. 반응은 놀라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국어 학습 앱 다운로드 수가 300% 증가했죠. 어느 날 스티브 잡스의 후계자인 애플 CEO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어요. 데이비드, 당신의 연구가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꿔놓았어. 이사회에서 결정했네. 한글 AI를 모든 애플 제품의 핵심 기술로 채택하기로 했어. 이 결정은 IT 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비슷한 발표를 이어갔어요. 인공지능의 미래가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었던 거죠.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과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며 글로벌 한글 AI 연구를 이끌고 있어요. 한국어도 거의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죠. 제 이름 앞에는 세종대왕 훈장 수상자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은 한글이 세계인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 연구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글 구조 기반 양자 컴퓨팅이라는 도전적인 과제예요. 컴퓨터 화면에 한글 코드를 입력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글의 진정한 잠재력은 앞으로 더 펼쳐질 것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세종대왕 동상이 우뚝 서 있는 광화문 광장, 그 뒤로 현대적인 빌딩들이 즐비한 도시 전경, 600년의 역사와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이 도시에서 저는 새로운 디지털 혁명을 계속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한글과 함께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한글의 전도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글을 세상에 알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사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모드였습니다.